가 되는 게 나옵니다. 자, 합니다. 상지하고 인체에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목, 어깨, 상지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목, 어깨, 그 다음에 상경추, 횡격막 조금 집중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싶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목은 어디를 만져도 어색해요. 어떻게 해도 힘들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고객이 얼굴만 쳐다봐요. 좋으시나요? 시원하세요? 왜? 자기가 자기는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고객한테 물어봐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면 좋은 말 한 번도 안 들어와요. 왜? 그들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돈에 대한 값어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 그닥 잘 모르겠어요. 왜? 10만 원 놓고 받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한테 호의치기 하지 않아요. 항상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내가 정확하게 하고 내가 당신한테 어떤 걸 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끝이지 당신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니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관리를 했으니 집에 가면 더 아플 수 있고 쑤시니까 48시간 안에 다시 오셔야 된다. 왜냐면 우리 인체는 한번 손을 대면 변화되는 시간이 약 48시간이 걸리니까 48시간 안에 다시 와서 그 과정을 반복해서 3주 이상을 관리를 해야지 몸에서 뭐가 온다?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의 내 몸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좋아지는 현상은 절대로 한 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왜? 몸은 저항을 해요. 쉽게 해서 반항을 합니다. 내가 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자세가 편한데 자꾸 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 반항과 변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 자리를 있으려고 하는 항상성이 작동합니다. 그 항상성을 깨려면 반드시 3주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3주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고객과 같이 설명하고 또다시 설명하고 관리하려면 이 고객은 내 말에 쫓아 들어오게 하려면 절대로 그들에게 타협을 하거나 그들에게 뭔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확하게 당신의 경추 5번을 관리했고 거기에 파생되는 근육과 앞쪽에 신경 5개를 자극했고 팔 쪽의 근육을 건드렸으니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욱신거리면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 현상은 48시간 안에 저랑 같이 와서 다시 한번 자극을 줘서 또 다른 반응으로 바꿔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시원하셨어요? 계속 물으면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뭐합니까? 케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케어를 관리라고 표현을 하죠. 케어의 같은 말이 의학용어로 카이로프라틱입니다. 카이로, 손으로, 프랙티스, 실행하다. 손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거나 케어나 숙이나 추나나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라고 쓰는 겁니다. 내가 관리라는 범위 안에서 저 사람 몸을 진짜로 몸을 돌보는 거잖아요. 관리가 뭡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서 어떻게 돼요? 변화시키고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변화시키는 과정이 어디냐? 목, 어깨, 상지, 우리 인체 변화를 시키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인체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세 군데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모산건막, 상경추, 종아리, 승산. 이 세 군데를 건드려야지 몸에서 변화되는 코드가 생성됩니다. 내가 저 쌀을 밥으로 만들고 싶어. 저 딱딱한 쌀을 입에서 잘 씹히고 맛난 밥으로 만들고 싶어.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붓고 불을 켜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 밥으로 변합니다. 저 옥수수를 팝콘으로 만들고 싶어. 변화시켜야 되겠죠? 저 변화시키려면 불을 가하고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변화됩니다. 몸을 변화를 시키고 싶어요. 어떤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열, 온도라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사람의 몸이 정상 체온이 36.5도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 몸에서 바깥으로 버려질 때, 태어난다고 얘기하지 말고 버려질 때입니다. 그때는 37.5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깥 세상에 적응되면 다시 36.5도로 떨어집니다. 왜 1도를 더 갖고 태어나냐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최소의 그 바위 열을 올려주는 겁니다. 체온 1도씨가 면역력을 5배를 올린다고 하죠. 이러고 나서 엄마가 뭘 해줍니까? 이제 초유, 모유수유로서 세상과 싸우라고 먹여줘요. 우리는요, 이 1도씨의 에너지를 변화를 주려면 뭐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피의 흐름입니다. 피가 흘러야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1도씨의 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를 돌려야지 온도가 일어나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손발이 너무 차. 완전히 얼음장 같아.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피가 없는 건가? 아니요. 피가 팔다리까지 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피가 들어가서 온도를 높여야 될 때가 세 군데입니다. 소장, 간, 심장. 이 세 군데의 온도가 떨어지면 사람은 저체온증에 떨어져요. 소장, 간, 심장.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저체온증에 떨어지면 내장기의 온도가 떨어지면 저체온증에 떨어지고 저체온증에 떨어지게 되면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온도가 저 사람이 손발이 차는 이유는 간, 소장,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뭔가를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가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좋아지고 싶지가 않아. 왜? 나 살기도 바빠. 그쵸? 쌀 떨어진 사람한테 가서 공기청정기 사람은 사요? 쌀 떨어져서 배가 고픈 사람한테 정수기 사람은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몸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내장기의 피가 완벽하게 들어가서 순환이 돼야지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야지 개선이 되고 개선이 돼야지 통증도 없어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피를 어떻게 돌릴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피를 돌려야 되겠어요. 피가 돌아서 팔다리까지 골고루 다 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 자, 봐봐요. 가화만사성. 그죠? 또는 회사 내에서 분위기가 좋아야지 외국과의 어떤 무역이 잘 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야지 사회 일도 잘 된다. 내 몸에서 내 몸도 다루지 못하는 몸이 무슨 또 다른 어떤 변화 때문에 체형의 변화를 주겠냐고요. 그러면 피를 돌려야 돼. 피를 내장기에 있는 피를 전신으로 잘 돌리려고 했더니 내장기에서 그럽니다. 아니, 피를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내 내장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거는 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섭생이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가고 먹여주고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몸만 보고 얘기해. 내가 주무르면 좋아지거든요. 아니, 왜 입으로 들어가는 건 생각. 그래서 제가 우리 백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섭생도 가르쳐야 된다. 먹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식품도 만들었었어요. 간의 에너지를 좋아지게 해서 피가 몰리게끔 만들어줘야지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기억이 있어야지 움직이잖아요. 좀 신기하고 한의학적으로 신경락하고 간경락이 보강이 돼야지 내장기에서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그러면 간하고 신의 에너지를 돌려주게끔 먼저 만들어 놓고 얘네한테 얘기해줘. 야, 팔다리로 피를 돌려. 이거잖아요. 그 간하고 신의 에너지를 음식으로 채우든 밥으로 채우든 어떤 보조적인 요소를 채우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만들었었어요. 지금 이따 오는 거 하나씩 드릴게요. 드셔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음식으로 채웠어. 근데 3일을 굶었어. 3일을 굶고 온 사람이 손발이 차. 그리고 이 사람 보고 자꾸 교정을 하려고 해요. 교정이 먹혀요? 뭐 못해야 돼요? 밥부터 먹여야 돼요. 그죠? 화장실을 못 가, 일주일 동안. 바깥으로 버리질 못해. 근데 그 사람 보고 자꾸 허리 교정하자고 하거든. 아니요. 먼저 버려야 돼요. 변화라는 거는요, 완벽하게 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완벽한 사이클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좋아지게 하고 싶잖아요. 어깨가 낫게 하고 싶고요. 머리가 안 아프게 하고 싶고요. 허리를 낫게 하고 싶고요. 무릎을 안 아프게 싶게 하려면 지금 피가 돌면서 원기가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꾸 무시하고 나간다고. 간하고 심장과 소장이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야, 너 있는 피를 팔다리로 좀 보내. 그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를 좀 넓게 하셔야 되는 게 그거야. 섭생도 공부하셔야 된다. 자, 갑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어느 정도 채워졌다 치자.
입으로 들어가서 간하고 심장하고 소장에 에너지가 채워질 수 있는 것도 그림이 됐어. 그러고 났더니 피가 여력이 있는데 팔다리로 아직 못 가. 두렵거든요. 변화라는 게 몸은요 계속 그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제일 우두머리가 심장이죠. 멈추면 안 돼. 얘는 멈추면 모든 게 끝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용히 뛰든 빨리 뛰든 어쨌든 얘는 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건드리면 안 돼. 심장은 뛰게끔 둬야 돼요. 그러면 얘 말고 심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피를 골고루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장기랑 혈액순환을 봅니다. 내장기를 봤더니 횡격막을 기준으로 간이 붙어 있고요. 요 밑에 이렇게 선에 식도 밑에 위가 달려 있고 위 밑으로 소장이 달려 있고 그 밑으로 대장이 걸려 있어요. 요 식도가 걸려 있고 위장이 들어 있고 간이 있고 이 소장이 여기에서 7m입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12m 중에서 7m가 소장이에요. 그러니 얘가 오른쪽에 붙어 있고 왼쪽에 떨어져 있어서 들어갔다 빠질 때 공간에서 생기면 간이 움직여요. 왜? 우리 인체에서 피가 제일 많이 머금고 있는 장기는 심장이 아니라 간이에요. 피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장기는 간이라고요. 그래서 잠이 들면 그 피는 어디로 간다? 간하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혈액도. 그래서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 그 사이클이에요. 나는 심장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장을 안 건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뭘 건드려야 돼요? 간을 건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간을 건드리려고 하려고 했더니 간은 주눅이 들어있어요. 주눅. 왜? 소장이 꽉 막고 있어요. 그럼 결국 간을 건드리려고 했더니 누구를 자극해야 돼요? 소장을 자극해야 돼요. 요 소장을 자극하려고 했더니 움직이지 않아.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공간이 어디 있어?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가줘야지 그 힘으로 인해서 들어갔다 빠져야지 간이 획그닥 돌거든요. 근데 얘가 안 움직여. 그럼 뭐야? 내가 소장을 움직이려고 했더니 어디 만져야 돼? 횡격막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횡격막을 어떻게 건드려? 그냥 건드려서 된다는 거냐? 아니요. 호흡을 시켜야 돼요. 복식호흡. 복식호흡을 시키고 두 번째 요 횡격막이라는 것을 자세히 봤어요. 얘가 뭐지? 봤더니 얘를 지배하는 신경이 경추 3번하고 5번이에요. 경추를 풀어야지 횡격막이 움직이고 횡격막이 움직여야지 복식호흡이 일어나고 복식호흡이 일어나야지 내장기가 움직이는 거네. 목을 만져야 되네요.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 횡격막은 한의학적으로 정경 12경맥 경락 그 방광경락을 제외한 11개의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해요. 사람의 몸이 변화한다라는 거는요. 무슨 변화냐면 내장기로 골고루 피가 돌아가서 내 몸에서 살만하다라고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장기로 피가 잘 돌게 하고 모든 경락이 유주가 일어나게 해야 돼. 하루에 50번의 경락이 낮에 25번, 다음에 25번의 사이클로 경락이 돌아야지 몸에서 살아. 그러면 그 11개의 경락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자극을 주고 걔를 건드리면 내장기가 살아나겠네? 그게 어디야? 횡격막이야. 근데 그 뿌리가 또 어디야? 또 경추하고 3번하고 5번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목을 풀어야 되겠다. 근데 목을 풀었어. 목을 푸는데 여기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양이를 잡을 때는 뒷덜미를 잡아요.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아요. 사람을 잡을 때는 멱살을 잡아요. 바지춤을 잡아요. 사람도 분명히 어디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면 그렇게 잡히는 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시간, 400시간을 해박실에서 이것저것 헤매봤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사람의 몸도 그렇게 하나의 포인트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잡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두피입니다. 두피, 모상건막. 이곳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근막이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 단어가 나옵니다. 근막. 도대체 뭘까? 파샤라고 합니다. 제가 파샤라고 지금도 밤마다 아침마다 강의하고 있는 게 이 근막입니다. 몰라도 알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왜? 해박실에서 경락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람 몸을 헤매보면 경락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구, 30구를 헤매도 경락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경락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고 경락을 쓰고 있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의학에서 답답한 게 이거예요. 무슨 이게 뭐 하느님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자꾸 믿으라 그래. 그리고 그게 길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게 맞잖아요 또. 근데 경락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데 경락이라고 얘기하고 그 느낌은 한의학적으로 모든 걸 인정을 해서 대학도 있고 의사도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해박 교수님 경락 좀 찾아달라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경락은 없다고. 해부학계 없다고. 5년을 했더니 나중에 부르더라고. 네가 얘기하는 게 아마 근막을 얘기하는가 보다라 얘기해요. 그 근막은 거미줄처럼 생겼어요. 전신이. 그리고 물기를 가득 푸는 비가 내린 날 아침에 풀숲에 걸려있는 거미줄. 손만 탁 대면 물기가 턱 떨어지는 그 거미줄. 그런 거미줄 같은 근막이 인체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거미줄에 가장 한 군데 포인트가 머리에 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타 짜장면을 면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자꾸 밀가루를 늘려가죠. 숫자를 늘려갈 때 마지막에 딱 잡고 칼로 딱 자르고 면은 물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 이제 손에 잡은 거 얘가 전체를 만든 거잖아요. 이것처럼 전체 근막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합니다. 머리에다가 두피에다 손을 대고 후두에 손을 대고 호흡을 시켜봅니다. 복식 호흡을 시켰더니 손이 40년 동안 바다에 내려가지 않은 사람이 손이 바다에 닿아요. 그리고 손을 대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기감이 떨어지면 손을 대고 있는 동안에 어떤 느낌이 계속 오냐면 학교 갈 때 어릴 때 겨울에 가방을 메고 가면은 밤새 영하의 날씨가 됐기 때문에 곳곳에 물이 살짝 얼어있어요. 아주 땅땅하게 얼었으면 가다 미끄럼을 탈 텐데 어설프게 얼은 데를 발로 밟으면 바자작 바자작 깨져요. 바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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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요. 그런 느낌. 그래서 손을 딱 대고 있으면 그 얼음이 깨지듯이 근막이 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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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막혀있던 교착, 커넥션 되어 있던 붙어있던 근막들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기다 호흡을 시키면 손을 대면 그렇게 뭡니까? 팔이 내려가지 않았던 그 잡고 있던 근막이 교착됐던 게 열리는 거예요. 오 이거 신기하네요.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대고 호흡을 시켰더니 어깨가 안 아파지고 허리가 안 아파지고 몸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고 무릎이 안 아파지는 거죠. 일부예요 일부. 사실 여기에 교착을 또 찾은 게 엉덩이 중둔근이었고요. 또 하나는 배꼽이었어요. 세 군데를 찾았어요. 머리, 배꼽, 엉덩이. 배꼽은 왜 찾았냐면 배꼽 모든 내장기를 배꼽이 잡고 있더라는 거죠. 엄마랑 배꼽을 통해서 소통을 했잖아요. 모든 장부가 커졌죠. 처음에 입과 항문이 생기면서 배꼽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컸다고요. 그러니 배꼽으로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은 지금 나랑 엄마랑 끊어졌지만 배꼽 뒤는 아직도 오장육부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배꼽은 내장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엉덩이의 중둔근 또한 인체 모든 근막을 잡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었더니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더라. 상상 이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머리라는 부분 이 부분을 건드렸을 때 이 부분을 호흡만 시키는 거 말고 두피를 풀으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몸이 와서 물어봐요. 이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나 몇 번 받으면 좋아져요? 나 몇 번 받으면 몸이 좋아집니까? 내 몸은 좋아질 수 있나요? 도대체 한국 사람은 숫자를 좋아해요. 나 얼마만큼 얘기해봐. 숫자를 얘기해봐. 몇 밤 자면 와? 돈 얼마 줄 거야? 숫자를 얘기해야 돼요. 그때 고객한테 숫자를 얘기하지 못하면 고객은 떠납니다. 글쎄요. 한번 뭐 최선을 다해볼 테지만 한번 해보자고 이러면 안 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거에 의하면 약 3주간 일주일에 3번씩 10회 이상을 관리했더니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약 80% 이상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뢰 좀 하고 보죠. 자, 머리를 풀었더니 몸 안에 있던 근막들이 풀어져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몇 번을 받아야 좋아졌을까 물어봤을 때 머리에 손을 댔더니 머리가 딱 달라붙어요. 두피가 안 움직여요. 이 사람은 두피가 풀어지는데 3주 걸려요. 남들은 3주 정도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처리 기간이 3주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피가 안 움직이고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일정한 기간을 여는 기간이. 그걸 먼저 내가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상건막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첫 번째 근막을 소통시키는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야 답이 열리고 모상건막을 풀어야 이제 몸에 있는 근막이 열리니 다음 스위치인 목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심장 봅니다. 심장에서 피가 나갑니다. 우리는 이거를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동맥. 영양분을 가지고 나가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쫙 주고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찌꺼기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장의 역할은 어디야? 분명히 신교수가 피가 돌아야 된다 그랬어. 피가 돌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피가 돌아야 좋아진다고 하니 그러면 심장을 끊어서 주물를까? 안 된다는 거죠. 심장은 고위의 코드가 입력되어 있다. 평생 몇 번 뛰어라라고 입력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 다 뛰고 나면 멈춰야지 끝나는데 얘가 어디에 얹어져 있냐면 횡격막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그냥 자기 역할도 하지만 횡격막이 움직여주면 심장이 들 때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10번을 뛰어야 되는데 횡격막이 같이 움직여주면 14번이 되는 거예요. 뛰는 게. 더 뛰어 14번만큼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6번만 뛰어도 되는 거예요. 자, 100번 뛰어야 될 게 60번만 뛰어도 돼.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횡격막이 움직이면 심장이 원래 입력했던 코드보다 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운동해야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심장은 내가 주무르지 못해요. 어디까지 역할이에요? 피를 보내는 데까지 역할이에요. 전신 쫙 뿌렸어요. 이제 올라와야지. 올라오는 거는 심장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심장의 에너지가 120mm의 HG라고 합니다. HG.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땅에서 물을 1.5m를 뿜어 올리는 에너지가 120mm HG예요. 이게 120, 80이라는 혈압을 얘기할 때 그 정도 압력이면 생 물을 1m 50을 끌어올리는 만큼의 압력으로 심장이 피를 쫙 보내는데 올라오는 거는 보내야지 반응을 하는데 올라오는 거는 심장이 아니라 이 정맥이라는 혈관 안에 판막이 들어있더라. 이 판막이 들어있는데 얘가 피가 올라오면 문이 닫혀요. 그래서 또 피를 올려요.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갑니다. 근데 얘가 이 판막을 움직이게 하는 게 바깥에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해야지 판막이 움직여요. 결국 혈액순환은 뭡니까? 판막이고 판막의 밥은 뭐예요? 근육이에요. 근육이 움직여야지 혈액순환이 되는 거네. 피가 돌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근데 완전히 아가씨의 소음이네 밥도 안 먹고 크래커에다 커피 찍어 먹고 응? 게으름에 극친 여자가 와서 손발 차갑고 얼굴 하얘 황순한 소나기에 나오는 그런 여자야. 응? 하얗고 창백하고 이래. 이 사람이 골반을 교정받고 싶대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밥부터 먹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호흡도 크게 시켜주고 뭔가를 움직여줘야 피가 일어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육을 움직이는 이게 우리 인체 근육이 150개라는 거죠. 650개. 650개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얘기야. 혈액순환이고 650개 근육이 움직일 때 변화가 일어난다. 650개 근육이 움직이는 게 그거 뭐냐면 횡격막이 횡격막 호흡을 하게 되면 650개 근육이 다 움직여요.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거는 또 횡격막이네. 이 횡격막의 지배신경은 또 어디야? 또 목이네. 또 목으로 얹어졌어요. 자, 횡격막에는 또 650개 근육과 11개의 경락이 흘러간다고 했고, 그리고 혈액순환이라는 건 결국 그랬는데 근육이라고 표현했고, 근육량의 80%는 배꼽 밑에 하지에 있고, 근육량의 80%는 배꼽 밑에 하지에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종아리에 있다는 거죠. 종아리. 자, 겉에 잡을 수 없는 심장은 여 안에 들어있고 잡을 수 있는 심장은 종아리에 있어요. 종아리에 승산이라는 자리가 있고 그 위에 승근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방광경락에 이 승산 자리에 있는 종아리를 딱 잡으면 종아리 딱 할 때 잡히는 근육이 비복근이에요. 가스트로스 네미우스라는 비복근인데 여기 잡히면서 밑에 아킬레스건으로 연결돼. 건.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게 건입니다. 이 비복근은 풍선 같아요. 부풀었다 줄었다. 근데 비복근을요 한꺼풀 베끼면 비복근 안에
자, 라면 포장지 벗기듯이 비복근을 열면 안에 가재미 근육이 들어있어요. 가재미 근육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고등어살, 가재미살처럼 이렇게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피가 들어오면 쭉쭉 짜져요. 요 라인으로. 근데 가재미 근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뭐가 움직여? 바깥에 있는 비복근이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쭉 짜주면 요 피가 위로 쭉 짜고 올라가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가재미근 밑에 비복근 밑에 가재미근이 있다고요. 근데 얘네 두 개가 어디 걸려 있어요? 아킬레스건으로 해서 종아리에 걸려 있어요. 저기 뒤꿈치뼈에. 그러면 진짜 어딜 잘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요? 아킬레스건을 잘 움직여야지 혈액순환이 돼요. 근데 아킬레스건은 건이에요. 콜라겐. 콜라겐인데 뒤꿈치뼈에 붙어있죠. 얘는요. 어렸을 때는 콜라겐이라도 탄력도가 좋아요. 진짜 좋아서 근데 우리가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갑자기 달리기 하면요 거의 끊어져요. 찢어져요. 아킬레스건을 다치면 심장으로 피가 못 올라가는 거다 잘. 그래서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을 무시할 때 조직을 나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칼 갖고 하라. 그래서 어디 끊어요? 아킬레스건 끊죠. 영화 보면. 뭡니까? 심장을 찌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수기요법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킬레스건을요 따뜻한 온열기로 그 콜라겐 성분을 따뜻하게 녹여야 돼요. 그래야 비복근하고 가재미근이 움직여요. 그래야지 혈액순환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상건막 풀고 종아리 푸는 답까지 나왔어요 이제. 근데 이제 몸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이론을 정리하는데 32년 걸렸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남들한테 내가 하는 이 수기가 그냥 손기술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야.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똑같은 거를 누구한테 가르쳐줘도 저 사람도 저 원리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몰라. 나만의 노하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수기는 수기가 아니에요. 이론이 바탕되지 않는 수기는 절대로 수기요법이 아니고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설명하지 못하고 나밖에 몰라 이거 웃긴다는 거죠. 내가 할 줄 아는 거 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너가 할 줄 아는 거는 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치료법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치료법이 돼야 되고 그 원리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 목이 C자입니다. C자인데 원래 목은 일자였다고 시작을 하죠.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C자가 형성됩니다. 자, 역학적 구조는 이따가 설명할 거고 일단은 목부터 구조부터 설명하기 전에 번호부터 합니다. 가장 목의 정점은 4번입니다. 경추 4번. 자, 1번, 2번은 우리가 상경추라 부릅니다. 상경추 3, 5, 6, 7입니다. 5번과 7번은 장용신경, 횡격막을 지배합니다. 3번에서 5번은 횡격막을 장용신경 전거근을 지배하고 3번에서부터 5번은 횡격막을 지배하는 횡격신경의 풀입니다. 1번과 2번은 상경추라 부릅니다. 어퍼 서비칼이라 부르는데 1번과 2번 뼈는 특히 1번 뼈의 별명이 아틀라스가 부릅니다. 아틀라스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저 사람이 큰 죄를 저질러서 지구를 쫓겨났다고 합니다. 쫓겨나서 벌을 뭐라 줬냐면 큰 지구를 여기에다 얹고 있어요. 이렇게 목 뒤에다가 이런 벌을 받았어요. 근데 요게 1번 뼈 위에 이렇게 홈이 2개 파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머리 무게를 지고 있어서 아틀라스라고 부릅니다. 환추라고 불러요. 환추. 둥그러니까. 아식스라고 부르는 2번 뼈는 축추라고 부르는데 얘는 핫도그처럼 생겼어요. 1번 뼈는 도넛처럼 생겼고 2번 뼈는 핫도그처럼 생겨서 껴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모든 뼈에는 물렁뼈가 있는데 여기는 물렁뼈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하면 문제가 생기면 원래 잘 안 돌아옵니다. 원상회복이. 그 얘기는 원상회복을 잘 안 하는 만큼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후두골의 근육은 상당히 많은 근육이 집착되어 있고 겹겹이 4겹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보호하고 단단하게 매달려 있는데 여기 바로 위에 상경추 바로 위에 이 척수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뇌가 있어요. 뇌. 요게 뇌간이에요. 브레인스템. 뇌간. 이 속에 연수가 들어있어요. 연수는 생명의 뇌입니다. 내가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수입니다. 그래서 뇌간을
생명의 뇌라 부릅니다. 저 뇌가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뇌가 있어요. 얘를 감정의 뇌라고 합니다. 변연계 위에 쭈글쭈글한 뇌, 대뇌피질, 이성의 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연수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내장기에 피가 돌고 내장기가 움직이면 인체는 회복 반응이 일어납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장기를 누가 하나 좀 다 잡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하나의 뿌리가 내장이 잡고 있는 거 말고 뇌에서 딱 잡고 있어요. 뇌신경이 12개인데 뇌신경 10번 미친 듯이 달리는 미주신경이 연수에서 나와서 인체 중앙을 지나면서 모든 내장기를 관여합니다. 이게 뭐예요? 미주신경이에요. 자, 바로 위에 뇌가 미주신경이고요. 또 하나 제가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교육하다가 또 보일 수도 있겠는데 호흡을 시키고 이 사람을 어떤 에너지를 다 돌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루를 다 끝냈어. 샤워하고 편안하게 시원하고 이불을 덮었더니 내 의식이 어느 순간에 잠으로 들어요. 알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시점. 자, 내가 움직였어요. 교감이에요. 내가 쉬고 있고 잠들면 부교감이에요. 자, 그러면 교감은 깨어있고 부교감은 휴식인데 얘네가 만나는 어떤 시간이 있죠. 이렇게 공존하는 시간. 요 때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파장에 알파파라는 파장이 나와요. 요 때 나오는 헤르츠가 7.83Hz가 나와요. 요 파장이 나오면 우리 몸은 치료의 행위로 바뀌어요. 근데 아예 잠들어 버리면 부교감의 에너지로 떨어지는 거고 깨면 교감으로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치료가 되는 시점, 교정해주는 시점, 관리해주는 시점, 침 넣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교감과 부교감이 만나는 이 알파파의 파장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알파파의 파장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고객이 오시면 바로 뭐 해주지 않고 누워 계세요. 아로마도 하고 찜질도 해주고 한 15분 20분 지났을 때 뭐 해주죠. 그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파 파장이 어디서 나냐면 딱 상경추라인 후두골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알파파도 문제가 생겨요. 또 미주신경은 내장기로 관여한다 그랬죠. 또 하나 제가 머리를 잘라봤어요. 카레바실에서 봤더니 머리 안에 구멍이 2개가 크게 보이는데 하나는 숨을 쉬는 기도고 하나 조그만 데가 음식이 내려가는 식도예요. 그리고 옆에 혈관을 봤더니 피가 올라가는 동맥은 작고 피가 내려오는 정맥이 커요. 그 얘기는 피가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머리는 못 내려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맥이 큰데 저 상경추가 틀어지면 피가 못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눈이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무거워요. 요게 또 하나 요 옆에 상경추가 피가 딱 쓰러지면 화장실에 물을 내가 한 바가지 물을 쫙 뿌리면 청소가 되듯이 여기에 탁 열리면 얘가 쫙 소통되면서 림프가 쫙 소통돼요. 여기에 터미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1번 뇌압에 문제가 생겨요. 2번 혈압에 문제가 생겨요. 3번 뇌압, 혈압, 림프순환. 림프순환이 안 돼요. 네 번째 뇌에서 내려가는 전달하는 뇌신경이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문제가 생겨요. 5번째 미주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내장기를 치유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6번째 알파파의 파장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상경추를 푼다는 것은 횡격막을 지배하는 곳, 그죠? 그리고 이 6가지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객이 오게 되면 전체 근막을 여는 두피를 풀어야 된다. 두 번째, 피를 돌려야 되니 종아리에서 상지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킬레스건 이 라인을 따뜻하게 풀면서 종아리를 풀어줘야 된다. 아킬레스건 푸는 것처럼 연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상경추를 당겨서 그 피가 전신을 돌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더 얹은다면 복식호흡을 손을 올려서 호흡을 시켜가면서 내장기로 펌핑 작용과 호흡이 일어나게 된다. 사람의 몸은 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때로는 피를 돌리고 때로는 섭생을 시키고 때로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를 같이 건드린다. 근데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더라. 그 감정적 에너지를 치유의 에너지를 바꿔놓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 내가 당신의 몸을 건드리면 어떤 데를 좋아지기 위해서 어디 만질 것이고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철저하게 당신의 몸을 변화를 시키겠다는 철저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당신의 몸을 변화를 주겠다고 하면
고객은 감정 에너지가 치유 에너지를 바뀌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몸의 변화를 일어나는 것은 저 사람을 그냥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그냥 감동을 시켜서는 안 돼요. 수기요법은 그 사람을 졸도시켜야 됩니다. 오, 이 사람 나 이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 라는 마음의 에너지가 들게끔 철저하게 설명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론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손기술자입니다. 수기를 잘한다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려고 하려고 하세요. 잘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다 보면 잘해집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되면 그냥 잘하는 걸로 끝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랑 실기 연습할 때 조금은 더듬더듬거리지 몰라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잘하게 될 겁니다. 그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정확하게 하고 바탕이 튼튼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얹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수기를 잘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이론을 바탕하게 해서 철저하게 해주는 거죠. 요거 가지고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영상을 일단은 올려놓습니다.